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선물 분석 애널리스트 사업판다입니다. 오늘은 현재 위니아에 이어서 대유에이텍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은 23년 6월 기준 875원에서 현재가는 300원대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현재 저점에서 거래량이 쭉 터지면서 V자 반등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차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차트를 보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좀 주식이었다면 이 차트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이 갭까지 메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아래 내막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빠르게 찍는 거고, 사실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역사가 있는 기업인데 1960년대에 설립이 됐고, 이 주요 사업 영역군은 이 동강홀딩스가 지주회사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위니아의 이제 모회사가 대유 에이텍인데, 사실은 이 회사 자체는 운송 장비,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근데 이 아래 보면 이 자회사 위니아의 140억 채무 보증 계속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위니아가 속절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모회사도 지급 보증을 한 거를 메워주고 사실은 뭐 개인으로 따지면 보증을 쓴 거죠. 사실은 모회사도 지금 뭐 성장성 있는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자회사가 좀 많이 흔들리고 빚이 많은 그런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채무 보증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상당히 어마어마한데 거의 조 단위로 뽑아내고 있는 매출액인데, 20년도, 21년도는 영업이 흑자를 냈지만 부채 비율이 말도 못하게 많이 늘어나면서 아마 자회사들 보증하고 이러면서 뭐 확 무너진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보율이 마이너스로 들어서면서 사실상은 회생 불가능하다. 이 외부에서 삼자머니,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플레이어들이 개입하지 않은 이상 절대 회생이 불가능한데, 대유헤이텍 정도까지 그런 국책은행들이 개입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특히 뭐 외국인이 뭐 몇백만 주씩 사고 있는데 다 단타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일반인들, 이 잠깐 10% 20% 먹겠다고 정지당해서 그냥 영원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일반인들은 절대로 좀 터치하면 안 되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무상감자 66% 무상감자까지 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산 위기 때문에 저렇게 급락을 했고, 주요 채권자들이 이 주식 담보로 했던 채권자들은 이미 다 던졌고, 지금 남아있는 채권자들은 담보가 없는 채권자이고, 뭐 쓸데없는 재고에 뭐 담보를 잡혀 있다든지 공장 등등 이런 데 담보를 갖고 있는 그런 채권자이기 때문에 자기 돈을 태워가면서 주주 출자 전환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출자 전환을 해야겠죠, 살려면은. 근데 오랜 경험으로 봐서 출자 전환을 한다고 해도 살아남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뭐 주주 구성 자체도 뭐 52%를 갖고 있긴 하지만 싹 다 관계회사들이고 이미 무너진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 주주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갈지. 그래서 주요 제품 자체는 뭐 꽤나 인기 있는 스팅어, EV9, 뭐 스포티지, 소울, 뭐 이쪽에 자동차용 시트 상품을 뭐 제공하는 그런 류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뭐 충분히 뭐 현대에서 기아에서 뭐 대체가 가능한 정도의 뭐 상황이고, 뭐 딱히 뭐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골프장도 있는데 뭐
자산 규모에 비해서는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 현금은 이미 말랐습니다. 지금 200억 원, 거의 68기 말에는 1000억 가까운 현금을 갖고 있었고, 유동자산도 5,600억에서 지금 4,000억대로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 유동부채는 훨씬 많죠. 7,700억이기 때문에 당장에 먹고 살 돈도 상당히 힘든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자산 대비해서,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부채를 탕감해서 자본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면 한 번 더 보너스 생명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게 쉬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장기 차입금 1000억대이고, 뭐 다른 거는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 2,500억 정도, 이런 분들이, 매입 채무는 사실은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유동성 장기 부채, 리스 부채는 따로 있는 게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사실은 부채 규모 거의 1조 가까이 되는데, 1조 가까운 데서 통채권을 들고 있는 채권자도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짜잘짜잘하게 많이 들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채권자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으면 이 의사결정 하기에도 상당히 힘이 들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부채가 구성되어 있는지. 일단 순차입금 자체, 총자본 차입금 비율이 300%에 육박하고, 사실은 한국은 IMF를 거치면서 부채 비율에 대해서 거의 알러직 반응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 상장기업 200위에 들어있는 상장기업은 대부분 다 100% 미만으로 부채 비율을 들고 있죠. 그만큼 부채에 알러직한 반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채 비율이 좋진 않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시장의 반응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거는 이제 다 의미가 없는 거고, 유동자산 다 필요 없는 거고, 사실은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떨이 처리를 하게 되고, 공장 같은 경우에도 떨이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계속 영업을 못하고, 지금 아마 법원으로 회생 절차가 신청이 들어갔을 텐데, 이 회생 절차를 시도를 할 때도 법원에서 가타부타 이 회사를 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분야에서 채권자들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채권자가 많이 분산되어 있게 되면 의사결정도 힘들고, 산업은행 같이 이런 채권, 부실 채권들을 이제 부실한 회사들을 새로 살리는 그런 전문가 집단임에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 일반 저축은행 등과 이런 일반 LP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의 의사결정으로 추가적인 자본 인젝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힘든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좀 살아남기 힘들 수 있다라는 게 거의 결정적입니다. 일단 매입체부 부분의 내용인데, 일단 당반기 말까지 매입 채무 토탈로 해서 약 2,500억 정도의 채권이 쌓여 있고, 내용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지급금이 거의 600억 정도, 등등. 그리고 입회 보증금이 뭔지 모르겠는데,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 등, 그다음에 장기 종업원 급여들도 많이 쌓여 있고, 급여마저, 그리고 비용마저 회사가 오퍼레이팅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를 핸들링이 불가능한 만큼, 이거는 상당히 이 회사를 떠안아야 될 그런 새로운 주인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운전자금에서 거의 2,400, 2,000억 정도 운전자금을 빌렸는데,
신한은행 외 여러 군데가 있겠죠. 4.5%에서 14%. 워낙에 신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서 비싼 이율로 빌릴 수밖에 없을 거고, 이 이자도 갚을 능력이 없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3%, 5.03%짜리가 있는데 미미한 수준이고, 구매자금 수출입은행, 신한은행 수출업체 할인율 유산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여러 군데의 은행 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금산법 뿐만이 아니고 이런 기업들을 테이크오버해서 오퍼레이팅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은행들은 무조건 정크 채권 처리를 해서 그냥 싸게 50% 할인으로 팔아버리지, 이 회사에 절대 주주 출자 전환을 해서 주주로 될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채권자들이기 때문에 더 암울하고, 장기 차입금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쌀 때 받았던 것 같고, 운전자금은 뭐 10%대까지 육박을 하고 있고, ABL 7.3%에서 9%까지. 그래서 채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무보증 사모사채 또 이렇게 많이 즐비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모사채 같은 경우에는 다 휴지 조각이 될 거고, 어, 연도별 상환 계획이라고 하는데 전혀 상환 못 하겠죠. 그냥 이 자본에 비해서, 자본이 2천억인데 이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살아남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거래량이 빵 터지고 예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진짜 단타의 고수가 아닌 초보자들은 그냥 살아나겠지, 이렇게 전주가 바뀌었다 뭐 이런 거 보고 들어갔다가는 바로 그냥 거래 정지당하고 파산 신청해서 뭐 상장 주식이 비상장으로 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금리가 워낙 높고 새로 들어갈 자금을 여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적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아예 안 사는 게 좋을 수 있다. 뭐 30% 50% 먹을 수 있겠지만, 그 먹으려다가 원금 다 날리고 이럴 때 먹은 기억으로 다른 데 또 들어갔다가 이제 뭉칫돈 물리고 이러면 답이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